혹시 오늘 아침 밥상 차리셨나요? 나물 몇 가지에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늘 먹던 식사였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다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 그렇게 쓰러진다면, 이 영상이 끝까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저는 74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료실에 섭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몸에 좋은 것만 먹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습관이 가장 무섭습니다. 68세 이정남 어르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다는 반찬만 챙겨 먹었는데 왜 쓰러졌죠? 그날 아침 밥을 드신 지 20분 만에 호흡곤란과 떨림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밥상이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제 아내도 제 친구들도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우리 세대, 지금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뭘 잘못 먹은 걸까?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나? 저는 40대 자녀를 둔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식습관은 말기 신호를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식습관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당신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밥상이 병상이 되지 않도록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강 루틴이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잠시 후 오늘 밥상에서 꼭 피해야 할 핵심 루틴도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정 박사님, 저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68세 이정남 어르신의 첫 마디였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멀쩡하셨답니다. 그저 아침 밥상 차리려고 주방에 잠깐 서 있었을 뿐인데 눈앞이 뿌얘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답니다. 가까스로 딸이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20분 후였습니다. 저는 당시 당직 의사였습니다. 어르신의 손은 차고 맥박은 불규칙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엔 뇌졸중이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뇌에는 이상이 없었고 진짜 문제는 식후 급성 저혈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혈압이 떨어진 겁니다. 고혈압 약과 이뇨제, 그리고 빈속에 드신 건강식,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라고 두유만 먹었어요. 좋다고 해서. 하지만 그게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식사 순서 하나에도 몸이 반응을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정남 어르신은 다행히 4시간 만에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웃으십니다. 사실 이런 일이 낯선 건 아닙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절반은 뭔가 먹고 나서 이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려고 시작한 식습관이 몸을 망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곧 말씀드릴 밥상 관리법 하나만 바꿔도 어르신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남 어르신처럼 식사 후 쓰러지는 분들 사실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나이든 몸의 변화를 제대로 모른 데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밥 먹고 나면 어디가 가장 무거우신가요? 혹시 발끝이 더 붓고 저리신가요? 그게 신호입니다. 몸속 피가 내려앉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시니어는 혈관 수축력이 약해져서 식사 직후 혈액이 위장에 몰리면 다른 부위로 혈액을 보내기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선 식사 후 잠깐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발입니다. 피가 아래로 몰리는데 다시 위로 끌어올릴 힘이 약해서요. 그래서 식사 후 발이 붓거나 저리면 그건 당신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겨드랑이와 목 뒤도 주의 깊게 보세요. 식사 후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면 몸이 혈압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밥 먹고 나면 몸이 무거워요. 그런데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식사 30분 전 물 한 컵, 특히 고혈압약을 드신다면 이건 필수입니다. 혈류순환을 도와주고 식사 후 혈압 급락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둘째, 식사 후 10분은 반드시 앉아서 다리를 올리고 계세요. 벽에 발을 대고 누워도 좋습니다. 무릎 밑에 쿠션을 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혈액이 아래에 고이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식습관은 약보다 빠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 루틴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아침을 드셨다면 지금 바로 다리부터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식전 물 한 컵, 곧 말씀드릴 핵심 루틴만 지켜도 몸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시작하세요.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어요. 73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매일 아침 김치찌개 한 그릇 드셨습니다. 특히 밥보다 국물을 많이 드셨어요. 뜨끈한 게 속이 풀리는 느낌이잖아요. 그 말 저도 잘 압니다. 70세 이말순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하지만 시니어에겐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죠. 식사 후 1시간만 지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무겁고 기운이 빠지셨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 가장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침 먹고 나서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바꿔보셨습니다. 첫째, 공복에 국물 끊기. 둘째, 식후 10분 다리 올리기. 그리고 세 번째, 저녁에 걷기 15분. 그 결과요? 요즘엔 손주랑 같이 산책 나가요. 계단도 힘 안 들이고 올라가요. 그분 말씀입니다. 식사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살리는 인생 순서표입니다. 특히 아침에 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치찌개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 식전엔 물 한 컵 먼저 마시고, 김치찌개는 소금 간을 약하게 줄이시고, 밥을 먼저 드시고, 국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 하나로 심장이 지키는 힘이 다릅니다. 저녁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가능하다면 식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혈당 조절, 혈압 안정, 다리 붓기 완화까지 연결됩니다. 그까지 습관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한번 바꿔보신 분들은 숨 쉬는 게 편해졌어요. 눈앞이 덜 흐려져요.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이 회복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걷고 싶어집니다. 다시 누구랑이라도 나가고 싶어집니다. 식사 루틴은 움직임을 되돌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루를 두 구간으로 나누세요. 아침엔 물 한 컵과 천천히 식사, 저녁엔 짧더라도 15분 산책, 단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지만 꾸준한 관심입니다. 김치찌개, 참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하나가 누군가에겐 병이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순서예요.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를 아침 첫 끼로 드십니다. 뜨거운 국물로 속을 달래며 허기를 채우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몸속은 급하게 대응합니다. 위는 갑자기 확장되고 혈액은 소화기관으로 쏠립니다. 심장은 그 피를 끌어오기 위해 더 빠르게 뜁니다. 고염식일수록 혈압이 요동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몸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 결과 쓰러지게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왜 이젠 안 되는 걸까요? 그 질문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몸은 과거의 몸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식사가 가장 건강한 식사입니다. 음식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는 시간,
먹는 순서, 그리고 몸의 신호를 살피는 태도,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김치찌개를 아침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밥을 먼저 드시고 국물은 마지막에 한두 숟갈 정도만 드세요. 식사 후 10분간은 무조건 앉아서 다리를 올리고 쉬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몸의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건강은 작은 관찰입니다. 내 몸이 오늘은 왜 더 붓는지, 왜 어제보다 더 무기력한지, 이런 감각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작은 존중입니다. 내 몸을 나답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왜 이 나이엔 이게 안 될까가 아니라 이 나이라서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자세. 그 인식 하나가 우리 몸을 바꿉니다. 지금 김치찌개를 먹는 방식만 바꿔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관심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당신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기적이에요. 이제 걷게 됐어요. 그전엔 시장까지도 갈 엄두가 안 났어요. 78세 김복순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시작하던 아침 식사, 그리고 앉은 채로 오전 내내 텔레비전, 그게 어르신의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묵직해지고 병원에선 늘 노화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루틴을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몸무게는 3kg 줄고 혈압은 147에서 118로 안정됐고 무릎 통증은 계단을 오를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하루가 기다려져요. 이런 게 사는 맛이죠.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복순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스스로 해내신 겁니다. 사실 저는 의사지만 환자분들께 늘 배웁니다. 희망이란 몸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걸 이분들이 보여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절대 변화에 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말을 복순 어르신만 한 게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료실에서만 수십 분이 같은 루틴으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둘째, 하루 2번의 루틴을 성실히 반복했다는 것. 아침엔 직전 물 한 컵, 밥 먼저, 국물은 마지막에 한두 숟갈. 저녁엔 직후 30분 내 15분 걷기. 이 간단한 순서로 어르신들은 몸을 되찾았습니다. 혈압, 혈당, 허벅지 근육량까지 수치로 보면 모두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감동적인 건 그분들이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정 박사님, 다시 여행 가고 싶어요. 이젠 손녀도 안아줄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까짓 습관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질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진짜 달라져요. 몸이 먼저 말해줘요. 잠시 후 가장 효과적인 한 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그 새벽 기억나시죠? 관절이 욱신거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던 그날. 이젠 다릅니다. 전 이제 웃으면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79세 이영춘 어르신이 최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릎을 움켜쥐던 그날 새벽을 기억하던 분이 이젠 산책 나갈 때 먼저 신발을 신으십니다. 왜일까요? 루틴 때문입니다. 꾸준히 지켜온 식사 순서. 아침엔 물 한 컵, 국물은 마지막. 저녁엔 직후 30분 내 짧은 걷기. 이 단순한 흐름이 몸을 바꾼 겁니다. 김치찌개, 이젠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식전 공복엔 물을 먼저 드시고, 김치찌개는 간을 옅게 해서 밥 먼저, 국물 나중. 이 순서를 꼭 지키세요. 그렇게 한 달만 지나면 다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느낌도 옅어집니다. 무릎이 계단을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입니다. 이영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 다리로 손녀랑 시장도 갑니다.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건강은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믿는 순간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혹시 아직도 아침을 대충 드시고 점심, 저녁은 국물 많은 음식 위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루틴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는 밥, 반찬, 국물 순서로, 김치찌개는 간을 줄여서 드시고 마지막에 드세요. 직후 10분간은 무조건 앉아서 다리 쉬기. 저녁엔 직후 30분 이내 15분 걷기. 이 5가지 루틴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먼저 회복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 더 추가하세요. 바로 자기 전 5분 무릎 문지르기. 순환을 도와 밤 사이 붓는 걸 막아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지킵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시작하세요.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루틴요. 너무 좋은데 막상 하려니 어렵네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루틴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월요일 아침엔 이렇게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1분만 비추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밥을 먼저, 국물은 나중에 드세요. 이게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화요일 점심엔 식사 후 다리 올리고 10분 쉬기. 이때 TV를 보신다면 광고 나올 때마다 의자에 앉은 채 허벅지에 힘주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게 하체 혈류 순환을 도와줍니다. 수요일 저녁엔 직후 30분 안에 짧은 산책, 마트 갈 일이 있다면 그걸 산책으로 대신하세요. 목요일엔 자기 전 5분 무릎을 천천히 원 방향으로 문질러 주세요. 이게 밤중 다리 붓기를 막아줍니다. 금요일엔 하루 루틴 점검의 날. 내가 오늘 물은 제때 마셨나? 국물은 줄여서 먹었나? 잠들기 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잘 지켜냈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루틴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루틴 추천입니다. 손주와 함께 스트레칭 게임을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무릎 치기, 왼손으로 오른무릎 치기. 천천히 박자 맞춰 따라하다 보면 숨이 차지 않고 혈액순환도 됩니다. 주말 아침엔 김치찌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밥부터 드시고 국물은 마지막에, 그리고 짜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요일별로 연결하다 보면 이제 루틴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뀌면 몸은 따라옵니다. 이게 의사가 보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조용한 습관에서 옵니다. 당신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정 선생님, 올해로 91살인데요. 산책 매일 하고 있어요. 진료실에서 이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91세의 박상수 어르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몸도 마음도 다 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숨이 찹니다. 이젠 끝인가 싶어요. 그땐 앉아서 숨 고르기조차 힘드셨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2km 걷고 계십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물 한 컵 마시고 밥 먼저 먹고 국물은 나중에. 저녁엔 꼭 바람 쐬러 나갔어요. 그 루틴이 몸을 바꿨습니다. 아침 혈압 162에서 124, 다리 부종 거의 사라짐, 무릎 통증 지수 7점에서 2점,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또 한 분, 87세 이정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계단을 보자마자 주저앉으시던 분이셨죠.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 칸만 올라가도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 2층도 혼자 올라가십니다. 왜냐고요? 같은 루틴을 매일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허벅지 힘주기, 저녁 먹고 손주 따라 나가기, 자기 전 무릎 문지르기. 이 루틴을 3주만 실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몸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엔 못 믿으셨어요. 지금 시작해서 될까요? 80 넘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 있을 때야말로
루틴이 진짜 효과를 발휘할 때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김치찌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사 순서만 바꾸고 하루 10분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물 1컵. 둘째, 밥, 반찬, 국물 순서. 셋째, 간은 약하게. 넷째, 식후엔 걷기. 다섯째, 자기 전 무릎 마사지. 이걸 매일 반복하신 어르신들께서 진짜 몸이 다시 깨어났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마음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발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수건 하나로 발을 닦아주세요. 딱 2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 양 손바닥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힘주지 마시고 그저 감싸듯이.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루틴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하면 바뀝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그걸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아니, 수천 번 넘게 보았습니다. 정 선생님,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이 말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몸이 바뀌는 건 운이 아닙니다. 의지력만으로도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작은 루틴, 그걸 꾸준히 한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뗀 사람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부위부터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무릎일까요? 혈압일까요? 허리 통증? 기억력? 다음 영상에서 기억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신이 가장 지키고 싶은 부위를 이제부터 함께 바꿔보겠습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댓글로 적는 것, 그게 가장 강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기억력 되살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건강한 식사와 루틴이 뇌를 다시 깨울 수 있다고요. 혹시 요즘 자꾸 깜빡하시나요? 지각, 약, 핸드폰, 그게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발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요. 항상 건강하세요. 74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우진 드림.